2회 모의고사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 모의고사는 1번부터 3번까지 세트형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서 물어봤던 것은 다음 중 윗글의 내용 일치 관련 문제죠.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거나 날 것 그대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형태입니다. 보통은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기억의 확산 원인, 3번 기억의 사례. 자, 기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1번에서 될 수 있는 한 인력을 언택트 기술로 대체하여 인력 낭비를 줄여야 된다. 자, 그래서 언택트 기술로 대체를 해야 하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력 낭비까지 줄이는지 이 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번에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은 다양한 업계에서 더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키오스크가 여러 업계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소비자들은 언택트 기술을 더 이상 낯설게 여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소비자와의 어떤 접점. 그 다음에 4번은 언택트 기술은 소비자가 원하는 조용한 소비. 자, 사실은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의 부정을 뜻하는 on을 붙여 만든 신조어로서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기술이 생활 속에서 확산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 키오스크, 드론, VR 쇼핑, 챗봇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을 통해 사람 간의 대면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두고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다. 자, 언택트의 정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최근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언택트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언택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영역이 대면 접촉이 불가피했던 유통업계로까지 확장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느새 우리 일상에 자리한 언택트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앞서 언급한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이다. 특히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키오스크가 대폭 확산 중인데 A업체는 2014년 처음 키오스크를 도입한 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B업체도 올해까지 전체 매장의 50% 이상인 250여 곳에서 키오스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흐름은 패스트푸드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더 진화된 형태로 다양한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커피 전문점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완료한 후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마트나 백화점은 무인 시스템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에 한 발 더 나아가 일찌감치 쇼핑 도우미 로봇 경쟁을 펼치고 있다. 자, 얼추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하죠. 이처럼 언택트 마케팅의 본물이 터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판매 직원의 과도한 관심에 불편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대면 접촉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반영하듯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한 신조어인 관태기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길들여진 젊은 층이 메신저나 문자는 익숙한 반면 전화 통화를 두려워한다는 뜻의 콜포비아란 신조어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언택트 마케팅의 확산을 주도한 또 다른 요인은 인공지능 AI 이것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상징하는 기술의 진화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의 진화보다 소비자들이 언택트 기술에 익숙해져 있고 나아가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택트 마케팅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언택트 기술을 더 이상 낯설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언택트 기술의 보편화는 구매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조용한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일자리 감소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소외시키는 언택트 디바이드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한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는 비대면 접촉도 궁극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굳이 인력을 필요하지 않는 곳에 기술을 대체하고 보다 대면 접촉이 필요한 곳에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기술과 방법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인식됐던 인적 서비스가
프리미엄화 되면서 차별화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니까 글을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었겠네요. 1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될 수 있는 한 인력을 언택트 기술로 대체하여 인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 여기서는 지금 언택트 기술로 대체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글 말미를 보시게 되면은 인력 재배치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고요.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은 유통업계로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백화점에도 있고. 그 다음에 3번 소비자들은 언택트 기술을 더 이상 낯설게 여기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언택트 기술은 소비자가 원하는 조용한 소비. 그러니까 그 판매원의 어떤 관심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와서 아무도 말을 안 걸면 또 서운한 게 또 있습니다.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와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 건 좀 부담되기는 하죠.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기억의 확산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더욱더 간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 이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2번 판매 직원의 과도한 관심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의 진화 맞고 4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증가. 이게 확산 원인이 아니라 이런 게 확산되다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사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3번 다음 중 기억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화장품 매장에 혼자 볼게요 쇼핑 바구니. 2번 매장 내 상품의 정보를 알려주는 바코드 인식기. 그 다음에 3번 다시 다 비대면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24시간 상담원과 통화 연결이 가능한 고객 상담 센터인데 자 얘도 사실 비대면이죠. 그런데도 얘가 답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얘는 원래 비대면이었어요. 그죠? 원래 비대면이었습니다.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무인 편의점의 지문을 통한 결제 시스템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조금 넘어가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문단 배열은 기본이 뭐라고요? 지시어랑 접속어가 맨 앞에 올 수 없다. 그 다음에 맨 앞에 오는 내용은 보통 화제 제시, 어떤 단어의 정의 이런 내용으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결론을 지어줘야 돼요. 맞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오히려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 아니면 다가 먼저 와야 되고요. 1번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부터 볼까요? 조각보는 일상생활에서 쓰다 남은 자투리 천을 이어서 만든 것으로 옛 서민들의 절약 정신과 소박한 미의식을 보여준다. 자, 일단은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조각보의 색채와 공간 구성면은 공간 분할의 추상 화가로 유명한 클레나 몬드리안의 작품과 비견되곤 한다. 그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조형미를 지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일견 돌이켜보면 이것은 잘못된 비교이다. 자, 이러면 잘못된 비교이다 라고 끝냈으면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를 보시게 되면 오히려 클레나 몬드리안의 작품을 우리 조각보의 멋에 비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점을 바꾼 거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 다음에 가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다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나 다음에 가가 오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 다음에 가가 오는 2번이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문단 배열 문제는 답이 나오면 끝내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을 또 이어서 볼게요.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습니다. 중심 내용, 제목, 주제 이런 것들이죠. 중심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심 내용은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글은 좀 짧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내용이 좀 없고 한 번밖에 없거나 또는 포괄적인 내용을 한해서만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중심 내용 자체는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자,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2번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두 종류가 있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며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착한 콜레스테롤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튀김을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죠? 흡수돼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고, 하지만 몸속의 콜레스테롤 농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음식보다 간에 합성되는 LDL 콜레스테롤이다. 이때 간의 LDL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는 것이 포화지방이다.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간 음식을 적게 먹어도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된다. 불포화지방은 포화지방과 달리 간세포 기능을 높여 LDL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도와 혈중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생선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인 EPA, DHA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불포화 지방의 수소를 첨가하여 구조를 변형시켜 만드는 것입니다. 식물성 기름을 고형화시키면 액상 기름보다 운송과 저장이 손쉽고 빨리 상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 지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상승하게 되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자,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자, 중심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선택지를 읽어보시면 제목에 가깝습니다. 답은 2번이죠. 몸에 좋은 지방과 좋지 않은 지방.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 좋지 않은 지방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답은 일단 고르라고 한다면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좀 넘어가서 자, 이제 1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5호선의 배차 간격이 4분이고 6호선의 배차 간격은 7분이다. 오전 9시에 5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인 공덕역에서 동시에 정차했다면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공덕역에서 동시에 정차하는 횟수는 그랬습니다. 하나가 4분 간격이고 하나가 7분 간격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4분과 7분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28분입니다. 근데 이 두 열차가 언제? 9시에 동시에 정차했어요. 그럼 그 다음 언제예요? 9시 28분. 그 다음은 9시 56분. 그 다음은 10시 24분. 그 다음은 10시 52분이죠. 그 다음 11시입니다. 11시 넘어가서 사이에 2번입니다. 그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네요. 그 답은 2번이었어요. 다음 넘어가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C 사원은 퇴근하면서 딸기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 마침 마트에서 싱싱한 딸기를 팔고 있어 근처에 사시는 부모님 것까지 사기로 하였다. 딸기는 한 박스에 7,660원이었으며 세 박스 묶음으로 구매 시 한 박스당 5% 할인해주고 6박스 구매 시 2박스만 30% 할인을 해준다. 시사원이 딸기 6박스 묶음을 하나 구매한다고 할 때 세 박스 묶음 2개 구매 가격과 금액 차이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한 박스 가격이 7,600원이네요. 7,600원. 이게 한 박스 가격입니다. 근데 갈림길이에요. 세 묶음 맞네. 세 박스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박스 20%가 있어요. 됐죠? 20%가 아니라 2박스만 30% 죄송합니다. 2박스만 두 박스만 30%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세 박스 6박스 묶음으로 하나 구매할 때 세 박스 묶음 2개 구매 가격과의 금액 차이는 얼마냐? 즉 얼만큼 더 싸냐 얼만큼 더 비싸냐 이거죠. 자, 잘 보세요. 이런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박스 가격 세 박스 5% 세 박스 5% 해갖고 구하고 6박스를 구입했을 때 2박스만 30% 해서 뺐을 때 어떤 게 더 비싸다 싸다 이걸 구분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는데 7,600원은 일단 뭐예요? 고정인 거예요.
맞죠? 7,600원은 고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박스가 5%예요. 그럼 이 얘기는 한 박스마다 5%씩 할인인 거예요. 됐죠? 자, 한 박스 5%를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됐죠? 이거 몇 박스예요? 6박스예요.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이게 6박스여도 5%인 거 아닌가요? 네, 한 박스 기준으로 30%라고요. 한 박스 기준으로. 맞죠? 한 박스 기준으로 30%입니다. 왜 6박스니까. 맞죠? 한 박스당 5% 할인이니까. 그러니까 한 박스 기준으로 보면은 5%가 6개니까 30%라고요. 한 박스 기준으로. 됐죠? 자, 그다음에 얘는 보세요. 6박스를 사요. 6박스를 사는데 2박스만 30%예요. 2박스만. 맞죠? 그러면 한 박스 기준으로 보시라고요. 한 박스. 한 박스 기준으로 보면 몇 프로예요? 2박스만 30%다. 한 박스 30%, 한 박스 30%니까 60%잖아요. 60%. 맞죠? 한 박스 기준으로 60% 깎아준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박스당 가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6박스면 30%, 한 박스 기준으로 한 박스 가격에 30% 할인을 받는 것이고 얘는 한 박스 가격에 60% 할인 받는 거예요. 그럼 얘가 더 저렴하겠죠. 얼마만큼? 한 박스 기준으로 30%만큼 저렴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면 2,280원 나옵니다. 그래서 2,280원 덜 낸다가 맞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식을 세워서 비교하셔도 돼요. 근데 식을 안 세워도 답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번, 2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23번 보겠습니다. K기업의 성과급 지급 방법을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은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다. 성과평가는 유용성, 안전성, 서비스 만족도의 총합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가중치가 있는데 가중치가 0.4, 0.4, 0.2로 부여가 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뭐냐면 이거 실제로 이 문제를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풀려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성과평가 점수가 9.0 이상이면 성과평가 등급이 A예요. 그러면은 분기별 성과급 지급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8.0 이상 9.0 미만이면 성과평가 등급이 B등급이고 90만 원에 10만 원 차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9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다고? 80만 원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맞죠? 그 다음에 7.0 이상 8.0 미만이면 성과평가 등급이 C고 80만 원이고 20만 원 차감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6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사실 요 문제 자체가 되게 친절하지는 않죠. 이게 100만 원 기준으로 10만 원 차감이다. 20만 원 차감이다. 이걸 사실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고 부분에서 성과평가 등급이 A면 직전분기 차감액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그랬는데 자, 그런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직전 분기가 만약에 A가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산할 게 없는 거죠.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몇 가지만 더 언급해 보자면 첫 번째, 가중치라는 게 뭐냐? 가중치라는 것은 일종의 비중입니다. 비중. 또는 같은 용어로 쓸 수 있는 게 확률. 됐죠? 뭐 상대도수.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분의 부분이죠. 전체분의 부분. 요것을 가중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하나 더 알고 가야 돼요. 뭘 알고 가야 되냐? 가중치의 합. 가중치의 합은 일반적으로 1이 되거나 또는 이거 백분율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00%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중 평균이 뭐냐? 가중 평균은
별량 곱하기 가중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별량은 뭐냐? 별량은 자료 하나하나예요. 하나. 됐죠? 이런 걸 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하나와 가중치를 곱한 다음에 싹 더해요. 됐죠? 그게 바로 가중평균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K기업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팀별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기획팀의 성과평가 결과가 다른 것 같다면 1년간 지급된 성과급 총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좀 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맞춰서 한번 가본다면요. 자, 보세요. 일단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그리고 유용성, 안전성, 서비스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86 다음이 868 18, 10입니다. 그 다음에 888 그 다음에 이제 유안서에서 가중치가 0.4, 0.4, 0.2죠. 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가중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2, 3.2 맞죠? 6.4에다가 1.2를 더합니다. 7.6이 나왔어요. 7.6이면 뭐예요? 등급이 C입니다. C. 됐죠? 그 다음에 868이다. 3.2, 2.4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6 맞나? 3.2, 2.4, 5.6이죠? 5.6에다가 6.6, 7.2 나옵니다. 얘도 역시 C네요. 그 다음에 3분기, 3, 4분기. 3, 4분기는 4점, 7.2점, 9.2점 나왔죠. 맞죠? 9.2점입니다. 자, 9.2점이면 A죠. 마지막으로 888이면 계산할 것도 없네요. 네, B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성과평가 등급이 C가 나오면 80만 원을 받죠. 그 다음에 2, 4분기에서도 80만 원 받아요. 3, 4분기는 A가 나왔으니까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A 등급인 경우엔 직전 분기의 차감 금액 20만 원에 50%를 더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10만 원을 더 받는 거죠. 그 다음에 90만 원 받습니다. 100, 200, 360만 원이 되겠네요. 36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 3, 4분기의 평가 등급이 A였던 마케팅팀, B였던 전략팀, C였던 영업팀이 4, 4분기에 모두 A 등급을 받았다면 세 팀의 4, 4분기 성과급 지급액을 모두 더한 것은 그랬습니다. 4, 4분기만 보는 거죠. 맞죠? 그럼 4, 4분기면 일단은 모두 A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100, 100, 100이에요. 그 다음에 직전 분기에 마케팅팀은 A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B팀은 전략팀은 B를 받았기 때문에 10만 원 차감 받았죠? 5만 원을 더 받아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C를 받은 영업팀은 20만 원을 차감받은 거였으니까 10만 원을 더 받아야 돼요. 쉽다 문제가. 315만 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넘어갈게요. 이 가중평균 문제는 워낙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0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30번. 자, 30번은 다음은 2021년 극한 기후 유형별 발생 일수와 발생 지수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에 따라 2021년 극한 기후 유형별 발생 지수를 산출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건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폭한호. 호. 그 다음에 대설 강풍. 그
그 다음에 발생 일수, 그 다음에 발생 지수. 이렇게 나뉘죠. 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준량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 5, 3, 0, 1. 16, 5, 3, 0, 1. 그 다음에 여기가 5.0, 여기가 빈칸, 1.0, 빈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밖에 없고, 극한기후 발생지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극한기후 발생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4 곱하기 C-B 분의 A-B에다 더하기를 해요. 더하기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틀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A. 당해 연도 해당 극한기후 유형 발생 일수. 그래서 폭염부터 강풍까지 A에 넣어야 되는 값이 5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최소값 0이죠. 그 다음에 C. 최대값 16이에요. 그럼 이거 식을 정리하면 발생 지수가 4 곱하기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값이 16이고 B에 해당하는 값이 0이거든요. 이게 16분의 A 더하기 1이 돼요. 한마디로 4분의 A 더하기 1입니다. 맞죠? 요거면 요거.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빈칸 다 나오죠. 원래 빈칸이라는 것 자체가 채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돼요. 1.25, 2.25죠? 맞죠? 얘는 1.75예요. 1.0, 얘는 1.25입니다. 발생일수가 3배예요. 발생일수가 5배죠? 하지만 지수가 5배가 되거나 3배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뒤에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이에요. 1을 더하지 말아볼까? 0.25, 0.75, 3배 맞죠? 1을 빼볼까요? 1.25, 0.25, 1.25, 5배죠. 맞죠? 뒤에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급하게 풀면 틀려요. 1번부터 가볼까요? 발생지수가 가장 높은 유형에는 한파이다. 한파. 발생지수가 왜 가장 높은 게 한파예요? 가장 높은 거는 폭염이죠. 폭염. 다음 2번. 호우의 발생지수는 2.0 이상이에요? 1.75m. 2.0 이상 되려면 여기가 4가 돼야 돼요. 4. 그 다음 3번. 대설과 강풍의 발생지수의 합은 호우의 발생지수보다 크다. 대설과 강풍.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1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왜? 뒤에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극한기후 유형별 발생지수의 평균은 3.0 이상이다 그랬는데 평균이 3.0 이상이다. 다 더하면은 앞에 것만 따볼까요? 7, 8, 9, 10. 1, 1.25. 11.25죠? 요거 5로 나온다 생각해봐요. 5로. 그러면 얘가 3이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3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38번 조금 손이 가는 문제인데 가볼게요. W 연구원은 같은 온실에서 A부터 E 식물을 하나씩 동시에 재배하는 실험을 시행한 후 식물 재배 온도를 결정하려고 한다. 5가지 식물의 재배 가능 온도와 상품 가치는 다음과 같을 때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와 상품 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W 연구원은 온도만 조절할 수 있으며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봅시다. 0도를 기준으로 5도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고 한 번 설정하면 변경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굳이 0도부터 5, 10, 15, 20, 25, 30, 점점점 55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온도를? 없죠. 왜?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은 15와 20밖에 없어요. 그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는. 그 다음에 상품 가치 총합이 큰 온도는 25랑 20밖에 없어요.
이걸 해설을 보시게 되면 이걸 다 따지고 앉아 있게 돼 있는데 그건 해설이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만 봐야 되는지를 얘기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도는 15와 20만 보고요. 상품 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는 20과 25만 보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자, 가볼까요? 15도면 자, 재배 가능 온도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15도와 20도가 있어요. 그러면 15도가 가능한 게 자, A 가능하죠? B 가능하죠? D 가능하고요. E 가능합니다. A, B, D, E. 됐죠? 그 다음에 20도다. 20도면 A 가능하고 D 가능하고요. E 가능하죠. A, D, E. 됐죠? 누가 더? 15도입니다. 15도. 그 다음에 온도 말고 상품 가치의 총합이 가장 큰 온도는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20도와 25도만 보면 되는데 사실 끝났어요. 왜 끝났냐? 보세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이 20과 25밖에 없잖아요. 근데 15도가 20도보다 B 하나를 더 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B의 상품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5도가 20도보다 더 크겠죠. 맞잖아요. 그죠? 15도가 20도보다 더 크잖아요. 상품 가치가. 개수도 많지만. 이 세 개는 15도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20도가 15도보다 클 리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20은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25도인 게 돼야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항상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됐죠? 자, 일단 25도부터 보겠습니다. 자, 25도다 그러면은 가능한 것이 CD입니다. CD. 됐죠? 그럼 우리가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A가 비싸냐, C가 비싸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따질 필요는 없고. 근데 A가 얼마예요? 10,000원. C가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상품 가치가 큰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도와 25도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마다 이제 요구하는 바가 각각 있으니까 해당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자기만의 어떤 풀이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풀이법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